영정 사진 속 박재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3세. 너무 일찍 떠난 나이였습니다. 강민우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민우 오빠.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35세. 재혁보다 18살 어린 아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우아함은 슬픔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서윤아, 힘내. 고마워요. 재혁 오빠가. 민우 오빠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월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재혁은 중견 건설사 사장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바쁘게 살았지만 항상 여유로웠고 특히 아내 서윤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민우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서윤이가 너 보고 싶대. 그것이 재혁과 나눈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재혁은 회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민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언제 와요? 아내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곧 갈게. 저녁은 먹었어? 아직이에요. 같이 먹어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탄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교사인 지은은 늘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대화는 있어도 마음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재혁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공장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마음이 텅 빈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장님, 내일 새벽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하 직원의 목소리에 민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알았네. 수고했어. 퇴근하세요.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민우는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공장장이라는 직책이지만 여전히 현장을 뛰어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피곤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재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젊어 보였습니다. 재혁은 이제 막 건설사를 확장하던 때였고 민우는 평사원에서 공장장으로 승진한 직후였습니다. 민우야, 너도 사업 같이 할래?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재혁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거절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익숙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모험을 할 나이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게 맞아. 너나 잘해. 그래, 알았어. 대신 나 성공하면 밥은 자주 사줄게. 재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민우를 잊지 않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사장과 공장장, 성공한 사업가와 평범한 월급쟁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 오빠, 저 서윤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재혁 오빠가 약속했던 스튜디오 개업을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오빠 와주실 수 있으세요?
서윤의 목소리엔 애써 밝게 하려는 노력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지. 장소 보내줘. 내가 꼭 갈게. 고마워요, 오빠. 사실은 혼자 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 재혁이 대신 내가 옆에 있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민우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친구 아내인데 그것도 이제 막 과부가 된 여자인데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저녁 데워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간단하게 먹고 올게. 민우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은이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부부가 아닌 동거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재혁이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 그 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부인도 참 힘들겠어요. 응. 다음 주에 스튜디오 개업한대. 그래요? 필라테스 스튜디오요? 응. 재혁이가 살아 생전에 약속했던 거라서.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요. 재혁 씨 친구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럴게. 민우는 밥을 먹으며 서윤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 때 본 그녀의 모습, 슬픔에 잠긴 얼굴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슬픔이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업 당일 민우는 건강식품 세트를 들고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신도시 상가 2층에 위치한 서윤 필라테스라는 간판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밝고 깨끗한 인테리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검은색 레깅스에 흰색 크롭탑 차림의 서윤. 재역 생전에 꾸준히 필라테스를 해온 덕분인지 그녀의 몸매는 탄탄하고 우아했습니다. 배꼽이 살짝 드러나는 크롭탑 아래로 단단한 복근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거 건강식품인데 받아. 오빠, 이런 것까지. 고마워요. 서윤이 선물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전 장례식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애써 밝게 웃으려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재혁이가 많이 신경 썼던 곳이지? 네. 오빠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고 기구도 같이 골라줬어요. 개업하면 매일 와서 구경하겠다고.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우는 어색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느다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재혁이도 서윤이가 잘 되길 바랄 거야. 알아요. 그래서 더 잘해야죠.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곧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의 회사 직원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서윤의 지인들. 서윤은 금세 미소를 되찾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답게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했습니다. 서윤 선생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많이 와주세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서윤의 모습을 지켜보며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밝게 웃지만 속은 얼마나 외로울까. 35세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개업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서윤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은에게 저녁 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도와줄게. 고마워요, 오빠.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민우와 서윤만 남았습니다. 서윤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민우는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리포머, 캐딜락, 체어 등 각종 필라테스 기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이 기구들 다 골라준 거야? 네. 오빠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사주셨어요. 최고급이라고. 서윤이 리포머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저한테 최고만 주려고 했어요. 옷도 가방도 차도. 그런데 정작 제가 원했던 건 뭐였는데? 시간이요. 오빠의 시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서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재혁이도 나름 최선을 다한 거야. 바쁜 사람이었으니까. 알아요.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쉬울 뿐이죠. 서윤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빠도 회사 일 바쁘시죠? 응. 공장장이라 현장 일도 많고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익숙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오빠, 이 기구들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손님들이 쓰고 제자리에 안 놓아서. 그래, 어디부터 할까? 민우는 서윤의 지시에 따라 매트를 정리하고 소도구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서윤은 리포머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필라테스 배워보세요. 몸에 정말 좋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필라테스를. 왜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빠 아직 젊으세요. 56인데 뭐가 젊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요. 오빠는 마음이 젊으세요. 서윤이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민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니 벌써 저녁 7시였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혼자 했으면 밤늦게까지 걸렸을 거예요. 천만에.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진짜요? 응. 재혁이 친구니까. 서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죠. 재혁 오빠 친구니까. 민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봐. 늦었어. 네, 오빠도 조심히 가세요. 차에 올라탄 민우는 백미러로 스튜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유리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손을 흔들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우는 계속 서윤을 떠올렸습니다. 레깅스 차림의 그녀, 탄탄한 몸매,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 안 돼. 이러면 안 돼.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죄송한데 리포머 위치 좀 옮기고 싶은데 혼자는 무거워서요. 시간 되시면. 오빠, 에어컨 필터 청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오빠, 전구가 나갔는데 높은 곳이라 제가 못 올라가요. 민우는 매번 스튜디오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우가 외출할 때마다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또다시 서윤의 연락을 받고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자꾸 부르게 돼서. 괜찮아.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 없어. 민우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가도 지은과 대화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도와주면 돼? 저기 캐딜락이요. 스프링 장력을 조절해야 하는데 힘이 필요해서요. 민우는 서윤이 가리키는 대로 캐딜락 스프링을 조절했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꽤 빡빡한데? 조심하세요, 오빠. 손목 다치시겠어요. 서윤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손이 미끄러지며 스프링이 튕겼습니다. 아, 오빠. 서윤이 민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안 괜찮아요. 잠시만요. 서윤이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민우를 의자에 앉히고 그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아니, 별로. 거짓말. 빨개졌잖아요. 서윤이 소독약을 바르고 파스를 붙였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운동을 하는 사람답게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가만히 앉아 그녀가 자신의 손목을 치료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집중하는 그녀의 옆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레깅스 차림으로 몸을 숙인 그녀의 자세에서 우아함이 묻어났습니다. 다 됐어요. 내일까지 붙이고 계세요. 고마워. 서윤이 민우의 손을 잡은 채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응? 오빠한테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나도 좋아서 오는 거야. 진짜요? 응. 서윤이 민우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배고프시죠? 제가 근처 식당 예약할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아니, 괜찮아. 집에 가봐야. 오빠, 제발이요. 혼자 먹기 싫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은 스튜디오 근처 조용한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개인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음식 맛있어요. 재혁 오빠가 자주 데려와 줬던 곳이에요.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서윤이 말했습니다. 재혁이 자주 데려왔구나. 네. 회식 끝나고 늦게 오면 항상 여기서 같이 저녁 먹었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 다 시켜주고.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내가 괜히.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는 조금씩 추억으로 남겨야죠.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나이 들어서 그래. 아직 한창이신데요. 재혁 오빠도 민우 오빠 체력 부러워했어요. 재혁이가? 네. 현장 뛰어다니면서도 건강한 거 보면 대단하다고. 민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재혁이는 머리 쓰는 일 했으니까. 나는 몸 쓰는 일하고. 그래도 오빠는 재혁 오빠보다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재혁 오빠는 항상 바빴어요.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데 민우 오빠는 단순하고 솔직해요. 그게 좋아요. 서윤이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오빠,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차 가져왔어. 그럼 조심히 가세요. 응, 너도 들어가서 쉬어. 민우는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서윤을 봤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 서서
민우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민우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지금 가는 중이야. 누구랑 있었어요? 재혁이 부인 좀 도와주고 왔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와요. 응. 전화를 끊고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뭘 눈치챈 걸까요? 민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재혁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서윤의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민우 스스로 핑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서윤아, 에어컨 필터 청소한 지 1달 됐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오빤 전구 하나 깜빡거리던데 내가 새 걸로 바꿔줄까? 서윤도 민우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오빠, 오늘 오시죠? 제가 간식 준비해 둘게요. 오빠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올 수 있으세요?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윤이 혼자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리포머 위에서 다리를 뻗는 동작이었습니다. 오빠. 서윤이 운동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와 민소매 크롭탑 차림. 운동으로 달아오른 그녀의 몸에서 생기가 넘쳤습니다. 혼자 운동하고 있었어? 네. 손님들 다 가고 나서 제 운동 좀 하려고요. 그래.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오히려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서윤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빠, 물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민우는 대기 공간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생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민우의 대답에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응. 서윤이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운동복에서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와 땀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오빠. 응? 저도 오빠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으로 상기된 그녀의 얼굴, 촉촉한 입술, 간절한 눈빛. 서윤아.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나는 결혼했고 너는 재혁이 아내였어. 맞아요. 그런데요? 자꾸 너 생각이 나.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오빠. 민우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서윤도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나도.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재혁 오빠 생각만 나요. 그런데 동시에 재혁 오빠가 살아있을 때도 사실 외로웠어요. 서윤아, 재혁 오빠는 늘 바빴어요. 저는 늘 혼자였어요. 예쁜 옷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이 스튜디오도 만들어줬지만 정작 제 옆에는 없었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탄탄한 몸, 따뜻한 체온,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서윤아, 울지 마. 오빠, 저 이상한 거 맞죠? 남편 돌아가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 생각하고.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밖으로 저녁거리의 소음이 들렸지만 그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윤이 민우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응? 키스해도 돼요? 민우는 대답 대신 서윤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 서윤도 민우를 끌어안으며 키스에 응했습니다. 오래, 깊게.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나도 처음이야, 이런 감정. 후회해요? 아니, 저도요. 서윤이 다시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오늘 저랑 같이 있어줘요. 집에 가지 마요. 서윤아, 제발이요. 오늘 하루만. 민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와요? 민우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서윤의 집은 신도시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50평대 아파트, 재혁이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들어와요, 오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재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사진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응. 그냥 재혁이 생각이 나서. 저도요. 하지만 오빠 지금은 저만 봐요. 서윤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샤워하고 올게요. 오빠도 하실래요? 재혁 오빠 옷 있어요. 그래. 서윤이 먼저 샤워를 했습니다.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재혁이 살았던 집, 재혁이 아꼈던 아내.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오빠 샤워해요. 서윤이 샤워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민우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발은 욕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서윤이 와인 2잔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빠 같이 마셔요. 너 술 약하지 않아? 오늘은 마시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서윤이 민우에게 기댔습니다. 오빠 따뜻해요. 재혁 오빠는 항상 차가웠어요. 일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지 옆에 있어도 멀게 느껴졌어요. 재혁이도 나름 최선을 다한 거야.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이렇게 오빠랑 있는 게. 서윤이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저 나쁜 여자죠? 아니야. 남편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서윤아, 그만해. 누구도 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오빠는요? 나는. 민우는 서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오빠.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그날 밤 민우는 서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서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재혁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재혁아. 정말 미안해. 오빠. 서윤이 잠에서 깼습니다. 가려고요? 응. 집에 가봐야 해. 알았어요. 서윤이 일어나 민우를 배웅했습니다. 오빠, 후회해요? 아니, 저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요. 민우는 서윤을 한 번 더 껴안았습니다. 생각 좀 하고 연락할게. 네. 기다릴게요.
민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 누구예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혁 씨 부인이에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지은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서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그녀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과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저녁 먹어요. 응.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 지은이 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민우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윤 생각뿐이었습니다. 듣고 있어요? 응, 듣고 있어. 거짓말 마세요. 지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지도 않아요?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남남처럼 됐어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됐어요. 저는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민우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오빠 연락 주세요. 오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민우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공장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공장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네. 걱정 마.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하지만 민우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 생각, 지은 생각, 재혁 생각.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불안했습니다. 괜찮겠지. 서윤이도 이해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무의식 중에 스튜디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윤이 보였습니다. 손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고 와요? 응, 지금 간다. 민우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스튜디오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재혁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서윤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요. 내일 저녁 8시 스튜디오에서. 민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다음 날 저녁 민우는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윤이 혼자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오빠, 서윤아. 서윤은 한 달 사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잘 지냈어? 아니요. 하나도 안 좋았어요. 서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앉아요. 커피 드릴게요. 서윤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우는 익숙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가. 오빠, 응? 저 결정했어요. 뭘? 스튜디오 정리하고 서울로 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 자꾸 오빠 생각나서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다음 달. 이미 서울에 작은 스튜디오 계약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오빠는요? 오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부인한테요? 응.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겠죠. 오빠는 결혼하셨고 저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서윤아. 하지만 오빠, 저 후회 안 해요. 오빠를 만난 것, 오빠를 사랑한 것, 나도 후회 안 해. 서윤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줘요. 민우는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탄탄한 몸, 익숙한 향기, 모든 게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오빠 고마웠어요. 제가 가장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빠, 응? 키스해줘요. 마지막으로 민우는 서윤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지만 깊은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오빠 행복하세요. 너도 꼭요. 응, 꼭. 민우는 뒤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스튜디오를 봤습니다. 서윤이 유리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에필로그 각자의 자리로 6개월 후 민우는 여전히 공장장으로 일했습니다. 지은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당신이 만들어주는 거면 다 좋아.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고마워. 작은 대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우는 지은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서윤과의 일, 그 짧았던 사랑. 당신 사랑했어요? 그 사람을? 응. 지금도요? 잊으려고 노력 중이야. 지은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노력해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고마워, 지은아. 저도 미안해요. 당신 외롭게 만든 것.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열정적인 포옹은 아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몰다가 예전에 서윤의 스튜디오가 있던 건물 앞을 지나쳤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의 자리가 무엇인지. 서윤과의 시간은 짧은 봄날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덧없는. 하지만 그 봄날이 있었기에 이제 다가올 계절들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공장장님, 내일 새벽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네. 수고해.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지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당신 오늘 표정 좀 밝아 보여요.
그래. 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얼굴이에요.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 잘 됐네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나도,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노력할게요. 우리 같이, 응, 같이. 창밖으로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새로운 사랑을 만났을까? 행복해, 서윤아. 꼭 행복해야 해.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년의 외로움과 금지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6세 공장장 민우와 35세 필라테스 강사 서윤. 21살의 나이 차이, 친구의 아내라는 금기, 결혼이라는 장벽.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만났고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민우는 형식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고 서유는 부유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에서 외로웠습니다. 재혁이 죽은 후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를 위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민우는 아내 지은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했고 서유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짧은 봄날은 그들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이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각자의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사랑이고 책임이며 선택입니다.